가을 속으로 들어간다. 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자연을 벗삼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옥산서원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풍광 중에서 으뜸이다. 구루몽에 심온 나뭇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시가 저절로 읊어지는 옥산서원의 주인은 조선의 성리학자이며 정치가인 회제 이현적 선생이시다. 이곳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북의 서원 중 자연 속에서 사색과 즐기는 학문을 추구한 서원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가 온 곳이 포항에서도 가까운 경주 안강에 있는 옥산서원이에요. 옥산서원은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손 9개 중에서 경상북도에만 4개가 있어요. 우리 태위가 혹시 그 서원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줄래요? 지금 저희가 있는 옥산서원이랑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 병산서원, 그 다음으로 연주에 있는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서원 중에서도 이 우리 옥산서원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책을 좀 많이 읽고 공부도 하고 그래 마음의 수양을 하라고 세심대에다가 세심대가 있는 이곳에다가 서원을 지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의 후손들이 제자들이 지은 곳이죠. 여기가 그렇게 한 거고 태계 이황 선생님이 세심대에 글자도 쓰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옥산서원이 더 마음에 와닿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서 조선시대 때 공부를 하던 곳이니까 우리 친구들도 학문을 닦고 마음을 닦고 이런 좋은 그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옥산서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원은 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한층 더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옥산서원의 어떤 가치와 의미라고 한다면 일단 문헌이 이 옥산서원에는 문헌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반출하지 않는 임금조차도 이렇게 책을 빌려가겠다 하면 책을 빌려주지 않는 그 정도로 엄격히 책 관리를 했던 곳이 바로 이제 옥산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굉장히 많은 문헌이 연구되지 않는 문헌들이 남아 있어서 문헌의 이제 보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어떤 요소들을 지니고 있고요. 이 경주부에서 찍었던 이 삼국사기 완질본이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되면서 이 옥산서원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의 정문인 영락문을 오른다. 허리에 굽히게 하는 돌계단이 쉬 문을 열지 않는다. 이 또한 풍류를 즐기라는 뜻이 아닐까. 옥산서원은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때 세워진 서원의 가장 전형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모범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전면에는 공부를 하는 공간이고 후면에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이제 보면서 공부를 어떻게 어디서 했는지 한번 그 조상들의 그 숨결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에는 누정을 두어 주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무변루의 무변은 중국의 유학자 주도니의 글 풍월 무변에서 유래한 것으로 건물과 자연의 경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무변루 대청 중앙에 걸린 편액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석봉, 당대 최고의 명필가 한호가 쓴 글이다. 오늘 옥산서원에서 유생들 옷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옛날에 조선시대의 유생이 한번 되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생으로 변신한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조금 전까지 개구지게 서온 이곳저곳을 기웃대던 모습은 사라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훌쩍 달려간 선비의 모습인 양 착각이 들게 한다. 왠지 옷에 약간 느낌이 좀 약간 좀 독특해서 될 거예요. 약간 입어보니까 진짜 옛날에 약간 온 것 같은 그런 안 입을래요? 느낌이 들어서 안 입을래요? 좋아요. 길기도 하고 옷이 시원하기도 하니까 너무 신기해요. 태휘, 하율, 지호, 지윤. 내 아이의 모습이 그림 같다. 서로 옷매무새를 매만져주는 우애로운 모습에서 워즈워드의 명시 무지개에서 어린이는 어린애 아버지라는 식구가 조금 이해되는 건 무슨 까닭일까. 무변루 밑으로 계단을 딛고 오르면 구인당 앞마당에 이르도록 되어 있다. 구인당 좌우로는 동제와 서제가 자리 잡고 있어 구인당과 함께 강악처소를 이룬다. 무변루, 구인당, 동제, 서제에 둘러싸여 있는 앞마당에 서 있자니 마음이 뭉글뭉글 구름 속에 있는 듯하다. 세상 시름에 절어 있던 몸과 마음이 절로 씻겨지는 이 느낌은 아마도 바위가 책갈피처럼 펼쳐져 있는 세심대를 보고 온 뒤라 그런 것이리라.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조선시대 때 옥산서원에서 공부하던 유생이 되어서 이렇게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곳은 그 유생들이 공부를 하던 요즘 말로 하면 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지금 보시면 구인당이라고 써져 있죠. 구할구자에 의제일자 썼는데 이거는 그 회제 이 서원의 주인이신 회제 이은적 선생님이 집필하신 구인록에서 이름을 따서 한 겁니다. 자, 구인당 글씨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씨를 쓰라는 거 혹시 기억나나요? 네, 한석봉. 그렇죠. 한석봉 선생님께서 글씨를 썼답니다. 이렇듯 지금 요 앞에 지금 보시면 옥산서원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는 또 우리가 유명한 추사 김정일 선생님께서 또 쓰셨대요. 그렇듯이 여기 옥산서원에는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학문이라면 1등가라는 수재들이 많이 여기를 찾을 정도로 이곳이 서원으로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서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이 내렸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또 이 옥산서원은 철폐령에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이 서원을 우리 친구들이 자주 찾아보고 철학이라 그러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와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 친구들 또 유생옷도 입고 또 옥산서원에 또 그런 평소와 다르게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느낌이 어떤지 우리 제일 큰형인 태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옥산서원이 서원 철폐를 할 때도 살아남았다는 건데 1868년에 행선대원군이 부패한 서원 600곳을 모두 정리하고 단 47곳만 전국에 남겼다고 했는데 그 소수의 서원 중에서 우리가 있는 이 경주 옥산서원이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생각해보면서 옥산서원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옥산서원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국적으로 많이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서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물소리 바람소리 따라 어제를 벗고 오늘을 새로 갈아입으며 내일로 가는 문
옥산에 발을 들여놓는 연유에 대해 말하지 않으련다. 나무의 집, 숲이 둘러쳐진 이 집에선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의미를 굳이 알려 하지 않아도 어느새 회초리 같은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다. 너와 나, 어제와 오늘, 내일 경계가 사라진 옥산에서 시름에 절은 마음을 풀어놓는다. 우리나라 서원 교육 있잖아요. 서원 규약 같은 서원 교육과 재향에 관한 운영 규칙을 처음으로 만든 곳이 바로 이제 이 소수서원입니다. 당시 풍기문수로 왔던 주세봉 선생이 우리나라의 고려 때 이 성리학을 도입했던 안향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백운동 서원을 지었거든요. 이제 그 백운동 서원이 모태가 되고 이후에 이제 태계 선생의 소수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해서 사획을 받으면서 소수서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서원 또 이제 주세봉 선생 이후에 그 태계 선생님께서 또 이곳에서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그 서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서원의 출발점과 태계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 강학을 했던 그 공간이 바로 소수서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동의 도산서원은 뭐 그야말로 정족께서 이제 정학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영남이라 했고요. 이 영남이 정학을 바른 학문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회제라고 하는 인물과 퇴계라고 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남인들이 그 사학에 물들지 않고 바른 학문을 지향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1792년인가요? 그때 옥산서원에 제문을 보내고 도산서원에 제문을 또 보냅니다. 특별히 회제와 퇴계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정조께서 제문을 보내게 되는데 그 제문을 보내면서 특별하게 이제 과거를 도산서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를 지내는 특별 과거죠. 이제 특별 과거를 지내는 곳이 바로 이제 도산서원이고, 이 도산서원 지금도 이제 시사단 이렇게 해서 도산서원에서 과거 시험을 치렀던 그것을 기려서 시사단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 병산서원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관왕을 차지한 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병산이라는 말은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낙동강이 강원도에서 그 줄기가 내려오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요. 서원이 다른 곳하고 조금 다르게 조금 그 위치가 조금 높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익교당에서 여기 서원의 병산서원의 강당인 익교당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 이게 다 이렇게 펼쳐져 보이는 그런 아주 좋은 풍광이 아주 좋은 곳에 지금 있고요. 조용하다 보니까 이게 학문을 갈고 닦기에 좋은 그런 서원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병산서원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 서해 유송룡 선생을 기리고 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요, 예, 병산서원의 입구인 복례문입니다. 예, 복례문은 세속의 몸을 극복하고 예를 갖추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대루를 지탱하고 있는 24개의 기둥은 다듬지 않은 주춧돌을 밟고 두 줄로 나란히 서 있다. 나무가 자란 그대로의 모양을 살려서 그런지 꾸미지 않은 자연의 멋마저 느껴진다. 주춧돌도 높고 낮고 들쭉날쭉 제멋대로다. 자연스러움이 질서와 교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다른 서원에서도 대문을 겸한 누각을 둔 경우는 덜어 있지만 만대루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정면 7칸, 측면 2칸, 만대루의 우람한 몸체에서 고고한 선비의 기질이 느껴진다. 예, 병산서원 그러면은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게 만대루라는 누각을 뜻하는데요. 이 만대루는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 치병의 만대에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푸른 절벽의 오후 늦게 대할 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만대루는 7칸, 정면이 7칸이고 측면이 2칸으로 14칸에 우리 아마 그 서원 쪽에서는 이렇게 누각이 큰 거는 이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본 것 중에서도 제일 큰 게 누각인데요. 여기가 보면은 7칸에 정면 7칸이라 그랬잖아요. 그 7칸이 그 병풍이 7폭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만큼 풍광이 이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앞에 보시면은 산이 병산이 이게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밑에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만대루는 이렇게 유식 공간에서 이제 유생들이 마음의 수양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이 풍광을 통해 가지고 시회를 가졌는데요. 그 시에는 이제 시를 짓기도 하고 그 시를 또 토론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서 사용하던 곳입니다. 병산 서원 마루에 앉아 그 옛날 성현들의 가르침을 되새겨 본다. 나는 무엇에 쫓겨 바삐 살아왔을까?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걷고 있다는 자각조차 못하면서. 비바람에 시달린 나무의 주름살이 또 하나의 가르침을 던진다. 자연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했다는 서해 선생의 깊은 뜻을 이곳에서 하나하나 받들어 가슴에 담고 병산에 오기 전과 다른 내일을 꿈꾸련다. 병산서원은 서해 유송령의 항군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613년 지역의 유림들이 세운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병산서원 안에서도 이렇게 익교당이 사실은 이렇게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당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유림들의 여론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던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이 그 익교당에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 병산서원에 꽂힌 만대루가 펼쳐놓은 7팩의 병풍이 이렇게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 여기에서 이렇게
그 누각을 왜 맨 앞에다가 이렇게 세웠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7개의 병풍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유성년 선생이 그 했던 호국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후손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병산서원이 우리나라의 그 서원 중에서 그 재향자의 그런 교육의 인정을 현재까지 이어오는 것은 여기 병산서원 한 곳뿐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그 서원에 이렇게 비해서 비교했을 때 이 병산서원은 그 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 사랑에 대한 것들을 실천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원의 어떤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의미들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우리들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나의 의미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바로 이제 서원의 교육과 재향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서원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옥산, 소수, 도산, 병산, 경북의 4대 서원을 품에 안으며 서원이 아낌없이 내놓은 뜰을 거닐며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내는 기쁨 속으로 저벅저벅 걷는 너와 나를 만난다. 서원의 뜰을 거닐다.